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정말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지 함께 이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아니, 책 읽는 거하고 문제 해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독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책은 경험의 압축판이에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흡수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경험이 없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좀 회피를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하지만 심리학 책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은 이거는 전형적인 의사소통의 오해구나, 혹은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근육이 커지죠. 독서를 할 때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런 훈련이 쌓이다 보면 복잡한 문제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죠. 마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책이라는 자체가 도구 상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개념, 방법론, 사고의 틀을 책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재정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경제학 원리, 인간관계 문제에서는 심리학적 통찰, 업무 효율성 문제에서는 시간관리 기법이 도움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예요. 문제 해결을 키우는 독서에는 목적을 가지고 독서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막연히 이 책을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 의견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 회의에서 내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관련 책을 읽는 거죠.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것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내용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자는 어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는 책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결하면서 읽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서를 통해서 접한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이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이 관점과 이 관점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할 때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읽는 것도 문제 해결 능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인상 깊은 구절이나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적용 방안 등을 기록해두세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여백에 뭘 많이 써놓는 편입니다. 그 여백이 빽빽해질수록 좋은 책이라는 의미겠죠. 책을 읽고 덮으면 망각하기 쉽지만 기록은 남잖아요. 나중에 문제 상황이 생길 때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남겨뒀던 기록, 해결책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같은 성격을 가진 건 아니죠. 문제의 유형에 따라 독서 접근법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막막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지? 이런 큰 질문이나 우리 팀 분위기가 요즘 왜 이렇게 엉망이지? 이런 질문과 같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이럴 때는 확장 독서가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모으는 거예요. 커리어가 고민이라면은 커리어 관련 책뿐만이 아니라 심리학, 트렌드, 미래학이나 자기계발 등 여러 분야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모으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막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주택대출은 어떻게 갚아나갈까 같은 명확한 문제예요. 이럴 때는 집중 독서가 효과적입니다.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 서적 몇 권을 깊이 있게 읽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제품을 어떻게 하면 차별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오래된 갈등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럴 때는 교차 독서가 유용합니다.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새로운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진짜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해당 주제를 나는 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감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미술책을 봅니다. 미술책을 보다 보면은 그 화가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저하고는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돼서 이상하게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품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마케팅 책뿐만 아니라 뭐 자연과학, 뭐 예술이나 역사 분야 이런 책에서 영감을 얻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공감 독서가 도움이 되죠. 뭐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으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학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인간관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인간관계는 대부분 타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근데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거였을지도 몰라라는 게 공감이 되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끝나면은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독서를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뭐 대표적인 사람은 빌 게이츠가 있죠. 빌 게이츠는 정말 유명한 독서광이잖아요. 빌 게이츠는 나는 독서를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접근한다고 말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시절부터 생각주간이라는 독서 집중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동안 뭐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유명한 독서광이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로켓에 관한 전문가냐? 아니에요. 로켓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로켓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머스크는 책을 읽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연결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해리포터를 집필한 J.K. 롤링은 심각한 우울증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신화와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은 독서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탄생시켰고요. 그녀는 책은 내게 위안이자 탈출구였고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롤링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영감이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죠. 버핏은 아직도 하루에 80%를 독서를 하는데 시간을 쓴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 나무를 심지 않으면 내일 그늘에 앉을 수 없다 라면서 지식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자, 그럼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법을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독서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 노트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 노트가 여러분의 독서 방향을 안내해 줄 거예요. 그리고 15분부터 일단 독서를 시작해보세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책 읽을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는 핵심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적용 방안을 3가지 정도 써두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 파트너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고혁신연구소, 여기에 오시면 독서 파트너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책을 읽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책에서 이렇게 배운 내용을 최소한 1가지 정도는 실행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한번 시작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독서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제 해결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셔서 직접 문제 해결 독서법을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독서를 하면서 문제 해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